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심장 박동이 느껴지십니까? 좋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1시간도 못 잔 것처럼 느끼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하루 종일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녹초가 되어 왜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지 의아해하며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올해 73입니다. 지난 18년간 바로 여기 한국에서 영양생화학을 연구해 왔으며 서울대학교 병원과 전국 3곳의 개인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비싼 치료를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이 여러분의 약상자 안에 있는데도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계셔서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분들을 보는 것이 지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67살 여성분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제 진료실까지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앉자마자 우셨습니다. 매일 비타민 D를 빠짐없이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일천국제단이요.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답니다. 따님이 사들인 거였습니다. 비싼 브랜드였습니다. 3년 동안 드셨습니다. 3년이요. 그런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박사님, 전보다 더 피곤해요. 뼈가 아파요. 머리가 멍해요. 제가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분의 영양제 복용 기록을 봤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비타민 D를 언제 드시나요?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과 함께 공복에 병에 써있는 대로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계셨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잘못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영양제 회사들이 절대 라벨에 적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화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다른 비타민과 다릅니다. 수용성이 아닙니다. 지용성입니다. 즉, 지방 없이는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삼키고 계십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그물을 통과하는 물처럼 장을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돈과 건강을 변기에 버리고 계신 겁니다. 저는 박 씨를 위해 딱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딱 한 가지요. 비타민 D를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 지방이 가장 많은 식사와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으로요. 고기와 함께, 기름과 함께, 계란과 함께요. 그게 전부입니다. 30일 후 그분은 쉬지 않고 제 진료실로 걸어 올라오셨습니다. 60일 후 알람보다 먼저 일어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몸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 90%가 지금 잘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피로함만이 아닙니다. 세포가 비타민 D 접근할 수 없으면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뼈의 밀도가 조용히 줄어듭니다. 근육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더 짙어집니다. 여러분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저는 서울, 부산, 대구 전역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봐왔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영양제를 드십니다. 지시를 따릅니다. 결과는 제로입니다. 그러고는 절망적으로 제게 오셔서 자신의 몸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십니다. 몸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복용 시간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저는 비타민 D의 흡수율을 최대 1000%까지 높일 수 있는 정확한 복용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가 아닙니다. 50%가 아닙니다. 1000%입니다. 음식과 함께 드셔도 비타민 D를 차단하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비용도, 추가 영양제도 필요 없는, 단지 올바른 시간과 올바른 조합만으로 가능한 간단한 일일 스케줄을 드리겠습니다. 피곤한 것에 지치셨다면,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비싼 치료 없이 활력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제가 다음에 하는 모든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삶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 피곤하십니까? 어젯밤 7시간이나 8시간을 주무셨는데도 진짜로 녹초가 되신 상태 말입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그냥 평범한 피로라고 생각하기 전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 정보는 남은 인생을 활력 넘치게 보내는 것과 너무 약해져서 자녀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도와줘야 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올해 73이고 지난 18년간 여기 서울에서 영양생화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연구실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 나이에 어떻게 이런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느냐고 묻습니다. 답은 간단하지만 90%의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달 강남에 사시는 68살 박 씨라는 여성분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3번 쉬지 않고는 걸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따님은 일주일에 2번씩 일을 쉬고 어머니의 장보기와 기본적인 집안일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박 씨는 제게 짐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시면서 의사 선생님이 권하신 대로 매일 아침 비타민 D를 드시는데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매달 더 약해지신다고요. 그분을 놀라게 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비타민 D를 언제 드시나요?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과 함께 공복에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양제는 그렇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왜 그분이 의사의 조언을 따랐는데도 3년 동안 고생하셨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비타민 D는 다른 비타민과 다릅니다. 지용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은 지방 없이는 비타민 D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D를 물과 함께만 먹는 것은 기름을 물에 녹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몸을 통과해서 낭비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매일 돈과 건강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처방전을 써주고 여러분은 비싼 영양제를 사서 성실하게 먹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하다거나 비타민 D가 체질에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제 연구실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2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흡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이 공복에 비타민 D를 먹었을 때 혈중 수치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용량을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식사, 특히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먹었을 때 흡수율이 최대 1000%까지 증가했습니다. 10%가 아닙니다. 50%도 아닙니다. 1000%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공복에 5000 국제 단위를 먹고 있다면 몸은 500 단위만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이 들어있는 제대로 된 식사와 함께 같은 용량을 먹으면 몸이 5천 단위를 모두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피곤한 것과 다시 활력을 찾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제 타이밍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 중요한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반드시 가장 많이 먹는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아침 커피가 아닙니다. 가벼운 간식도 아닙니다. 하루 중 가장 푸짐하고 충실한 식사 말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이것은 저녁 식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점심일 수도 있습니다. 음식이 가장 많고 지방이 가장 많은 식사가 바로 비타민 D를 먹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제가 말하는 지방이 어떤 종류냐고요? 건강한 지방입니다. 구운 고등어 한 토막, 아보카도 반쪽, 견과류 한 줌, 샐러드에 들어간 올리브유 한 스푼, 버터로 요리한 계란, 심지어 식사의 일부라면 삼겹살도 괜찮습니다. 이런 지방들이 장에서 비타민 D 흡수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집 찬장에 있는 비타민 D 영양제요. 아마 90%를 낭비하고 계실 겁니다. 네, 90%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언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비타민 D는 비타민 C처럼 물에 녹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지방에 녹는 비타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소화기관에 지방이 없으면 몸이 흡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복에 물과 함께만 비타민 D를 먹는 것은 기름과 물을 섞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사용되지 않은 채 몸을 통과해서 낭비되고 배출될 뿐입니다. 서울에서 영양생화학을 연구한 18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검사했습니다. 혈액을 뽑고 비타민 D 수치를 측정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영양제, 같은 브랜드, 같은 용량을 먹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혈중 수치는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거의 개선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먹는 타이밍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식사와 함께 비타민 D를 먹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과 함께 건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먹었습니다. 이것이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병원에 지쳐서 오셨습니다. 계단 한 층도 쉬지 않고 오르기 힘들었습니다. 뼈가 끊임없이 아팠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5,000 국제단위의 비타민 D를 먹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이요. 혈액 검사를 해봤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여전히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밀리리터당 18 나노그램밖에 안 됐습니다. 최소 건강 수치가 30입니다. 2년 동안 매일 영양제를 먹었는데도 여전히 심각한 결핍 상태였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비타민 D를 언제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과 함께 아침 식사 전에 먹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몸이 거의 전부를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똑같은 영양제를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저녁에는 건강한 오메가3 지방이 들어있는 고등어 구이를 드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밀리리터당 42 나노그램으로 올랐습니다. 기뻐서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손자 손녀들과 다시 등산을 시작하셨습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용량, 다른 타이밍,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이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 담낭이 소장으로 담즙산을 분비합니다. 이 담즙산들이 미셀이라는 작은 덩어리를 만듭니다. 미셀을 작은 운반수단이라고 생각하세요. 비타민 D가 이 지방을 포함한 미셀에 녹아서 장벽을 통해 혈류로 흡수됩니다. 소화기관에 지방이 없으면, 담즙산이 없으면, 미셀이 없으면 비타민 D는 그냥 거기 있을 뿐입니다. 몸이 잡을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구 결과는 절대적으로 명확합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비타민 D를 먹으면 최소 50% 흡수가 증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복에 먹는 것과 비교해서 증가율이 300%, 500%, 심지어 1000%까지 도달합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핍 상태로 남아있는 것과 충분한 상태가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만성 피로와 정상적인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식사는 가장 강한 소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담낭이 가장 많은 담즙을 분비합니다. 장이 가장 활발합니다. 이것이 비타민 D 흡수의 최적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저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심입니다. 가장 많은 음식과 가장 지방이 많은 식사, 바로 그때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물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식사 사이에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가장 큰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비타민 D 흡수를 파괴하는 3가지 큰 실수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18년간 진료하면서 이것을 보아왔고 매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식사와 함께 비타민 D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방과 함께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중대한 실수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은 그 영양제의 90%까지 버리고 있습니다. 90%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돈과 건강을 변기에 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실수는 비타민 D 흡수를 방해하는 조용한 살인자인데 거의 아무도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종류의 지방과 함께 비타민 D를 드시고 계십니다. 모든 지방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게 박 여사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68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지쳐서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 3층까지 계단을 오르는 것도 거의 못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2년 동안 매일 비타민 D를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려 2년입니다. 매우 성실하게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드셨습니다. 병 라벨에 적힌 대로 아침 식사와 함께 드셨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분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고장났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비타민 D와 함께 무엇을 드시나요? 그분은 흰죽과 김치를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보이시나요? 그 식사에는 지방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치에 들어있는 아주 적은 양의 지방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입니다. 충분한 지방이 없으면 흡수되지 않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기름을 물에 녹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의 종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살코기, 닭가슴살과 찐 채소와 함께
비타민 D를 드신다면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지방 요구르트와 함께 드신다면 같은 문제입니다. 제대로 흡수되려면 그 식사에 최소 15g의 건강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최소 15g입니다. 15g이 어느 정도냐고요? 올리브유 1큰술입니다. 천연 땅콩버터 2큰술입니다. 아보카도 반개입니다. 아몬드 1줌입니다. 버터에 볶은 계란 3개입니다. 고등어나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입니다. 이런 지방들이 비타민 D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박 여사의 복용법을 즉시 바꿨습니다. 비타민 D 용량은 같았지만 이제는 점심 식사와 함께 드시게 했는데 구운 고등어와 참기름에 묻힌 시금치 반찬을 드시게 했습니다. 6주 만에 비타민 D 수치가 3배로 올랐습니다. 3배입니다. 그분은 드디어 피곤하지 않고 손주들과 놀 수 있게 되어서 기뻐서 우시며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타이밍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모든 분들을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큰 식사와 함께 드시더라도 잘못된 시간에 비타민 D를 드시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소화기관은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가장 강합니다. 이때가 담즙 생산이 정점에 달하는 때입니다.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는 데 필수적이고 기억하세요. 비타민 D를 흡수하려면 지방이 필요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D를 드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침 식사는 가장 적은 식사입니다. 소화력이 이제 막 깨어나는 중입니다. 저녁 늦게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은 몸이 소화하고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준비가 아니라 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황금 시간대는 하루 중 가장 큰 식사 시간인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는 점심이나 이른 저녁,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입니다. 이때가 몸이 음식에서 모든 영양분을 추출할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을 때입니다. 저는 서울의 모든 환자분들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가장 큰 식사가 무엇이든 그때가 비타민 D를 드실 때입니다. 자기 전이 아닙니다. 아침 첫 시간이 아닙니다. 소화가 최고조일 때 가장 크고 지방이 많은 식사와 함께 드시세요. 세 번째 실수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타민 D를 잘못된 영양제들과 함께 드시고 계십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 바로 지금 여러분의 비타민 D 흡수를 방해하고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밝히려고 합니다. 이 실수들이 너무 흔해서 서울에 계신 제 환자분들의 92%가 최소한 2가지는 하고 계셨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런 실수들이 실제로 비타민 D를 전혀 안 드시는 것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만 단위의 비타민 D를 드실 수 있지만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다면 몸은 그것의 90%를 버리고 있습니다. 세포들은 이 중요한 영양소가 절실히 필요한데 비싼 영양제 병들은 혈류에서 쓸모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잘못된 종류의 지방과 함께 비타민 D를 드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타민 D가 흡수되려면 지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듣고 기름이 포함된 아무 식사와 함께 드십니다. 이것은 위험할 정도로 불완전한 정보입니다. 비타민 D 흡수와 관련해서 모든 지방이 똑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구하는 동안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옥수수 기름, 콩기름, 해바라기유 같은 오메가6 식물성 기름이 들어간 음식과 함께 비타민 D를 드신 환자들은 오메가3 지방이나 포화 지방이 들어간 음식과 함께 드신 환자들에 비해 흡수율이 43만 % 낮았습니다. 왜일까요? 과도한 오메가6 지방산이 장내벽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비타민 D가 흡수되어야 할 수용체 부위를 실제로 막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값싼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드레싱을 뿌린 샐러드와 함께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옥수수 기름에 튀긴 음식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산 비타민 D를 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계신 겁니다. 좋은 돈을 쓸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비타민 D를 복용한 후 2시간 이내에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많은 분들을 속상하게 할 것을 알지만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음료에 들어있는 탄닌과 카페인이 소화관에서 비타민 D와 결합하여 신체가 흡수할 수 없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극심한 피로와 우울증, 심한 뼈 통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8개월 동안 매일 5천 단위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밀리리터당 14나노그램으로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분의 일상을 검토했을 때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D를 복용한 후 즉시 커피 2잔을 마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영양제 복용 1시간 전과 2시간 후까지만 커피를 끊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3개월 후 비타민 D 수치가 밀리리터당 41나노그램으로 급상승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유일한 변화는 영양제 복용 시간 근처에 커피를 마시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실수는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사가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작용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네, 세포 내에서는 함께 작용하지만 위장에서 함께 복용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칼슘은 장관에서 비타민 D와 흡수 경쟁을 합니다. 소화 시스템에 두 가지를 동시에 과다하게 넣으면 서로 싸웁니다. 높은 농도로 둘 다 존재할 때 신체가 지용성 비타민 흡수보다 미네랄 흡수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칼슘이 이깁니다. 지금 즉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와 함께 복용하되 연어, 고등어, 계란,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과 같은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드세요. 복용 1시간 전과 2시간 후까지 커피나 차를 마시지 마세요.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신다면 비타민 D 복용 시간으로부터 최소 6시간 이상 떨어뜨려 드세요. 가급적 칼슘은 저녁에, 비타민 D는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 간단한 조정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봐왔습니다. 기억하세요. 흡수가 전부입니다. 올바르게 흡수된 소량의 복용량이 낭비되는 대량의 복용량을 매번 이깁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다음 요점은 비타민 D를 겨우 10%만 흡수하는 것과 에너지 수준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1000% 증가를 얻는 것 사이에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과 함께 복용하더라도 비타민 D 흡수를 막는 세 번째 중요한 실수는 잘못된 온도에서 복용하는 것입니다. 네, 제 말을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온도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체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과 함께 비타민 D를 복용하거나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아이스크림이나 차가운 샐러드 같은 찬 음식을 먹은 직후에 복용하면 소화 시스템에 재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차가운 온도는 위를 수축시킵니다. 담즙 생성이 극적으로 느려집니다. 그리고 적절한 담즙 흐름이 없으면 식사의 지방이 비타민 D를 혈류로 운반하기 위해 제대로 유화될 수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가 매일 극도로 피곤한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아침 식사와 함께 5천 단위의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계란과 아보카도를 먹으며 건강한 지방으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어딘가에서 읽었기 때문에 매 식사마다 얼음물을 마셨습니다. 6개월간의 보충제 복용 후에도 혈액검사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즉시 얼음물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식사와 함께 상온의 물이나 약간 따뜻한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8주 만에 비타민 D 수치가 2배로 올랐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오후 낮잠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온도가 내내 숨겨진 방해꾼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잘못된 종류의 지방과 함께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D 흡수와 관련하여 모든 지방이 동등하지 않습니다. 최대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지방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지방은 계란 노른자, 지방이 많은 생선, 견딜 수 있다면 전지방 유제품, 견과류, 씨앗, 아보카도와 같은 자연식품 공급원에서 나옵니다. 이것들은 담낭에서 강한 담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도로 가공된 오일이나 튀긴 음식과 함께 비타민 D를 복용합니다. 이러한 손상된 지방은 실제로 장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또는 미량의 지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무지방 식사와 함께 복용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D 복용량과 함께 최소 15g의 건강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략 계란 2개 또는 아보카도 반 개 또는 음식에 섞인 올리브 오일 1스푼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최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우유를 조금만 넣은 아침 커피와 함께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이 거의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의 피로가 너무 심해서 집에서 3블록 떨어진 시장까지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 커피에 진짜 버터나 코코넛 오일 2스푼을 넣거나 더 좋게는 계란이 포함된 제대로 된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D를 복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이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한 달 만에 시장까지 쉽게 걸어갔습니다. 3개월 만에 매주 주말마다 손주들과 함께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 섭취 시간과 관련된 세 번째 실수는 강역입니다. 식사 2시간 전이나 2시간 후에 비타민 D를 복용하고 같은 흡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D는 지방이 소화되는 정확히 같은 시간에 위장에 있어야 합니다. 음식의 첫 입을 먹기 직전이나 식사 중간에 복용하세요. 이 동시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담즙이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비타민 D가 존재하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18년간의 연구 끝에 저조차도 충격을 받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들이 하루 중 가장 큰 식사와 함께 비타민 D를 복용하지만 그 식사의 지방 함량이 낮으면 더 작지만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사와 함께 복용할 때보다 흡수율이 낮습니다. 식사의 양은 지방 함량과 온도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최소 15개 건강한 천연 지방과 함께 실온 또는 따뜻한 음료와 함께 식사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복용해야 합니다. 몇 시간 전이나 후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비타민 D 흡수를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18년 동안 이 실수를 봐왔고
매번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은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심지어 그 식사에 건강한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30분 이내에 차가운 물 한 컵이나 아이스티를 마십니다. 이렇게 하시나요?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 몇 분이나 식사와 함께 찬 음료를 마시나요? 이것이 비타민 D 흡수에 침묵하는 살인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에너지 수준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기 직전, 복용 중, 또는 복용 직후에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위의 온도를 3도에서 5도까지 낮추게 됩니다. 이것이 사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세포 수준에서는 재앙입니다. 여러분의 소화 효소, 특히 비타민 D를 혈류로 운반하는데 필요한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는 매우 좁은 온도 범위 내에서만 최고 효율로 작동합니다. 차가운 음료로 위 온도를 낮추면 리파아제 활동이 최대 6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60%입니다. 물의 온도 때문에 비타민 D 흡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에게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온 68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지쳐서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병원 입구까지 걷는 것만으로도 쉬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비타민 D 혈중 수치는 밀리리터당 겨우 14나노그램으로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5,000 국제 단위를 복용했는데도 말입니다. 6개월간의 보충제 복용으로 거의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식사와 함께 무엇을 마시나요?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신진대사에 좋다고 들어서 항상 얼음물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식사 전에 물 한 컵, 식사 중에 또 한 컵, 그리고 식사 후에 또 한 컵을 마셨습니다. 비타민 D를 복용하는 매 식사마다 3컵의 얼음물을 마신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물 마시는 것을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식사와 함께 찬물 마시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실온 또는 약간 따뜻한 물만 마시고 비타민 D를 복용한 식사 후 최소 45분은 기다린 후에 찬 음료를 마시라고 지시했습니다. 3개월 후 박 여사님이 추적 혈액 검사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비타민 D 수치가 밀리리터당 42나노그램으로 올랐습니다.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의 온도 외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기본적인 생화학입니다. 최대 비타민 D 흡수를 위한 두 번째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를 식사 중간에 복용하십시오. 시작할 때가 아니고 절대 끝날 때도 아닙니다. 이 타이밍은 정확하고 중요합니다. 식사 시작 시 비타민 D를 복용하면 위가 아직 충분한 담즙과 소화 효소를 생성하지 못했습니다. 보충제가 부분적으로만 흡수된 채 통과합니다. 끝날 때 복용하면 소화 시스템이 이미 작업을 마치고 있어서 비타민 D가 음식의 지방 성분과 제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복용하면 소화 시스템이 최대 용량으로 작동할 때, 담즙 흐름이 가장 강할 때, 리파아제 생성이 가장 높을 때, 그때 흡수가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제가 자주 협력하는 서울대학교 의료원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중간 타이밍은 식사 끝 타이밍에 비해 비타민 D 혈중 수치를 37% 증가시킵니다. 식사 중 10분만 기다리는 것만으로
37%더 많은 흡수입니다. 여러분 중 몇 분이나 잘못된 순간에 복용해서 보충제를 낭비해 왔나요? 이것은 버린 돈입니다. 이것은 버린 건강입니다. 지금 댓글에 써주십시오. 식사와 함께 따뜻한 물을 마시겠습니다.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40년간의 임상 연구 후 제가 보는 첫 번째 실수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고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들은 보충제를 탓합니다. 나이를 탓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데 비타민 D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복용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속에 아침 첫 시간에 물과 함께만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있다면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이 이 중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음식 없이 복용한 비타민 D의 최대 90%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몸을 통과합니다. 피로는 계속됩니다. 뼈는 약해집니다. 면역 체계는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모두 타이밍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큰 식사와 함께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십시오. 토스트와 함께하는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작은 식사도 아닙니다. 간식이 아닙니다. 가장 크고 든든한 식사여야 합니다. 이것이 흡수의 황금 시간입니다. 그 식사 안에 반드시 건강한 지방을 포함해야 합니다.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넣으세요. 아보카도 반쪽을 드세요.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을 포함하세요. 계란은 흰자만이 아니라 통째로 요리하세요.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이러한 지방들이 비타민 D를 혈류로 운반하는 운반체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비타민 D는 세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섬유질만 많은 식사와 함께 비타민 D를 복용하지 마세요. 통곡물, 시리얼, 밀기울, 지방 없이 많은 양의 생채소. 이러한 음식들은 건강하지만 함께 먹으면 실제로 비타민 D 흡수를 막습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한 환자, 박 씨라는 74세 여성분이 2년 동안 매일 아침 오트밀과 과일과 함께 비타민 D를 복용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여전히 심각한 결핍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고등어 구이와 참기름 채소가 포함된 점심과 함께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8주 만에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 D 복용 전후 2시간 이내에 커피나 차와 함께 복용하지 마세요. 탄닌 성분이 흡수를 방해합니다. 오후 차를 좋아하신다면 저녁 식사가 아니라 점심과 함께 비타민 D를 드세요. 네 번째,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칼슘 보충제는 비타민 D와 최소 4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흡수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칼슘은 아침에, 비타민 D는 점심에 드세요. 이 간단한 분리가 효과를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부산의 최 씨, 79세 남성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피로 때문에 계단을 오르기도 힘든 상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1년 동안 매일 5,000 국제 단위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여전히 약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기준치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복용하십니까?
매일 아침 공복에 물과 함께 산책 전에 복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기다리게 했습니다. 삼겹살과 두부가 들어간 찌개와 함께 점심에 드시게 했습니다. 들기름을 추가로 넣으라고 했습니다. 한 달 만에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3개월 후 매일 5km를 걷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생화학입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입니다. 녹고 체내로 들어가려면 지방이 필요합니다. 흡수가 완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소화를 늦추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타이밍이 생체 이용률을 최대 10배까지 높입니다. 10배 더 많은 에너지, 10배 더 많은 뼈와 면역체계 보호. 내일 아침부터 비타민 D를 아직 복용하지 마세요. 점심까지 기다리세요.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하세요. 생선구이, 참기름으로 볶은 채소, 삶은 계란, 김치 반찬. 식사 전도 후도 아닌 식사 중간에 보충제를 드세요. 이것을 새로운 황금 시간 루틴으로 만드세요. 지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적어주세요. 내일부터 비타민 D를 올바르게 복용하겠습니다. 이 다짐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병상에 누운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독립적이고 활기차고 강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족 중 6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간단한 변화가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로는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에 즉시 행동할 때만 가능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부터 비타민 D를 몇 시에 복용할 것이며 어떤 식사와 함께 할 것인지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비타민 D의 올바른 복용 시간에 관한 이 삶을 바꾸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피로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듣기만 해도 더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